5성급 호텔이 줄지어 있고 카지노부터 쇼핑, 공연까지 즐길 게 넘쳐나는 라스베가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도시 라스베가스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냉스입니다. Hello everyone, this is Yunengs. 오늘은 라스베가스의 호텔과 날씨 등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먼저 사막 한가운데 생긴 도시 라스베가스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여행지든 그 배경과 역사를 알고 가면 더 재밌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뇌피셜이 아니고요. 라스베가스 관광청과 각종 아티클 그리고 호텔 사이트 등을 통해서 찾은 내용들이니까요. 영상 보시고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라스베가스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호텔, 카지노, 쇼핑,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쇼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놀면서 돈 쓰기 가장 좋은 도시 라스베가스. 그 역사는 190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LA와 솔트레이크에 있는 철도의 중간역으로 시작된 건데요. 처음에 라스베가스는 이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상점 중심으로 번화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사막이었던 곳에 기차역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약간 시골 마을의 모습에 더 가까웠습니다. 다소 평범한 모습이죠. 그러다 1930년대에 아주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일단 1929년 10월에 미국 경제 대공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역대급 경제 위기가 닥칩니다. 경제가 박살이 나니까 국가에서 뭐든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버댐 건설이었어요. 1931년에 후버댐 건설이 추진이 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라스베가스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주가 6주만 거주한 부부도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이혼법을 제정하면서 라스베가스는 가장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도시로도 유명해집니다.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이때 서로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했다가 추후에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빠르게 이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여기에 더해 같은 해 1931년 도박도 합법화됩니다. 1931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때 일어난 일들이 지금의 라스베가스를 만든 기반이 된 거예요. 도박이 합법화되면서 카지노가 들어서고 더 많은 돈과 사람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마피아 세력인데요. 마피아의 검은 자본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카지노만 할 수 있는 클럽이 아니라 호텔과 카지노를 융합해서 만든 프리몬트에 지어진 최초의 호텔 엘 코테즈를 사들인 것도 당시 마피아 조직을 이끌던 벤자민 벅시라는 인물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라스베가스 스트립에 지어진 호텔 역사를 살펴보면요. 1941년에 현재 퐁텐블루 호텔 자리에 엘 란초 베가스가 들어섰고요. 1942년 더 라스트 프론티어리, 그리고 46년에 벅시가 지은 플라밍고 호텔이 세 번째로 들어섰습니다. 41년 11월에 오픈해서 벅시가 잠시 가지고 있다가 팔았던 엘 콜테즈는 스트립이 아닌 프리몬트에 지어져서 순위에 포함되지 않더라고요. 무튼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1946년 12월에 개장한 3성급 호텔인 플라밍고는 지금도 라스베가스 메인 스트립 중앙을 지키고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 중 하나입니다. 이후 40년대, 50년대 지어진 많은 호텔들도 마피아 조직에 의해서 건설이 됐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라스베가스의 과거 별칭인 신시티라고 불릴만 했습니다. 도박과 환락의 도시로 유명세를 떨치던 때였어요. 그러다가 1960년대 미국에서도 정말 엄청난 거부로 손꼽혔던 하워드 휴즈가 라스베가스로 이주를 하면서 그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워드 휴즈는 라스베가스가 노름꾼들이 와서 도박을 즐기고 가는 그런 좀 싸구려 유흥 도시가 아니라 잘 차려입고 멋지고 세련된 사람들이 와서 유흥을 즐기고 가는 좀 세련된 유흥 도시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가스의 땅과 호텔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자기 취향대로 꾸미기 시작합니다. 현재 라스베가스에서도 하워드 휴즈의 유산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라스베가스에서 최고의 주거지로 손꼽히는 서머린이 바로 그의 유산입니다.
비록 하워드 휴즈가 죽고 나서 조성된 마을이긴 하지만 그 마을만으로도 하워드 휴즈가 당대 얼마나 많은 땅을 사들였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징표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때까지는 지금의 화려한 스트립의 모습은 볼 수 없었어요. 현재 럭셔리 호텔이 막 줄지어져 있는 이 라스베가스 화려한 스트립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가 되어서야 본격화됐는데요. 80년대 중반 이후에 라스베가스의 대명사라고도 불리는 스티브 윈이 등장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의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분수쇼, 화산쇼, 카쇼, 옷쇼 등등 갖가지 볼거리들을 가지고 있는 현재 유명한 각종 호텔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이 스티브 윈이라는 인물이 라스베가스의 중심지를 다운타운에서 현재 스트립으로 옮겨온 셈입니다. 그는 미라지 호텔을 시작으로 트레저 아일랜드와 벨라지 호텔을 지었고요. 이후 이 세 개의 호텔을 MGM사에 팔고 윈 호텔과 앙코르 호텔을 지었습니다. 스티브 윈이 지은 호텔의 역사만 이렇고요. 1989년 스티브 윈이 지은 미라지 호텔을 시작으로 1990년대 메인 스트립에 정말 많은 호텔이 들어서게 됩니다. 1990년 서커스 엔터프라이즈는 성 모양의 엑스칼리버 호텔을 오픈했고요. 1993년 MGM 그랜드는 MGM 그랜드 호텔을 오픈했고 미라지 리조트는 트레저 아일랜드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서커스 엔터프라이즈는 또 이집트를 테마로 한 룩소르 호텔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95년 베일리 엔터테인먼트는 소유하고 있던 벨리스 호텔 옆에 프랑스 파리를 테마로 한 파리스 호텔을 또 건설하기로 해요. 새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호텔을 서로 사고 팔기도 했어요. 96년에 라스베가스 스트립에서 가장 오래된 벅시가 만든 플라밍고를 가지고 있던 힐튼 그룹은 입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벨리스 호텔을 가지고 있고 페리스 호텔을 짓고 있던 벨리스 엔터테인먼트를 또 인수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는 서커스 엔터프라이즈와 미라지 리조트가 합동으로 몬테카를로 호텔, 현재 파크 MGM을 오픈합니다. 이에 질세라 MGM 그랜드가 또 97년에 뉴욕을 테마로 한 뉴욕을 오픈했습니다. 이 호텔은 맨하튼 스카이라인을 모방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축소된 자유의 여신상을 볼 수 있는 호텔입니다. 그리고 1998년 미라지 리조트는 현재 스트립의 중심부에 있는 라스베가스의 가장 대표적인 호텔 중에 하나인 벨라지오 호텔을 오픈합니다. 바로 다음에 서커스는 화려한 금색 외관을 가지고 있는 만델라베이 리조트를 오픈하고 그룹 이름도 서커스에서 만델라의 리조트 그룹으로 바꿔요. 이때 베네치아를 모티브한 베네시안 호텔도 오픈을 했습니다. 이렇게 1990년대에는 정말 매해마다 새로운 신생 호텔들이 출시되기 바빴다면 2000년대에는 이제 그룹의 인수 합병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2000년에 힐튼 계열사인 파크플레이스가 시저스 팰리스 호텔을 인수를 해요. 그리고 또 MGM 그랜드는 미라지 리조트를 인수를 하고 그룹 이름을 MGM 미라지로 변경합니다. 이미 이때부터 MGM 미라지는 벨라지오, 미라지, 트레저, MGM, 뉴욕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05년 대규모 인수 합병이 발생합니다. MGM 미라지가 또 만델라 리조트를 인수한 거예요. 이미 5개의 호텔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더해서 엑스칼리버, 룩소르, 만델라베이까지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잠자코 있던 하라스라는 그룹이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힐튼 그룹의 계열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하라스는 하라스 플러스 플라밍고 플러스 베일리, 파리스, 시저스 팰리스를 가지고 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현재 더 링크로 알려진 과거 더 임페리얼 팰러스도 인수를 했고요. 더 크롬웰로 알려져 있는 더 발베니 코스트 호텔까지 샀습니다. 그게 이제 2007년이었고요. 2009년에 MGM 미라지가 트레저 아일랜드를 팔아버리고 엄청난 규모의 쇼핑센터 겸 호텔인 더 시티센터를 오픈하게 됩니다. 인수합병이 활발해진 것도 맞지만 새로운 호텔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시티센터는요, 벨라지오 인근에 있는 대형 복합 리조트 단지로요. MGM 그랜드가 두바이 월드랑 합작해서 만든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호텔, 카지노, 쇼핑센터, 컨벤션, 엔터테인먼트 등 모든 것이 다 있는 밀집 엔터테인먼트 단지로 아리아 리조트 앤 카지노, 라스베가스 메인스트립에서 굉장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호텔이죠. 이것도 시티센터고요. 브라다 호텔 앤 스파 시티센터고요.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시티센터고요. 크리스탈 쇼핑센터도 시티센터고요. 주거 전용 빌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비어타워 콘도까지 다 시티센터에 속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더 코스모폴리탄 오브 라스베가스 호텔
오픈을 했고요. 이때 하라스는 더 플래닛 할리우드 호텔을 또 구매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 하라스랑 MGM 미라지 모두 사명을 변경해요. 하라스는 하라스 엔터테인먼트에서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로 다시 돌아가고요. MGM도 MGM 미라지에서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로 과거 이름으로 조금 돌아갑니다. 이 두 거대 자본 그룹이 바로 라스베가스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큰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립 남쪽에 있는 카지노는 대부분 MGM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앙 부분은 시저스 엔터테인먼트가 운영을 하고 북부는 각각 운영사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 두 그룹은 지금도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시저스에서 엘도라도 리조트를 인수를 또 했고요. MGM도 2021년에 코스모폴리탄 호텔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또 다른 거대한 인수합병이 발생을 하는데 시저스 계열사가 MGM 계열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카지노 운영권이 아니라 라스베가스 부동산, 라스베가스 호텔 운영권 그런 거에 관한 이제 권한을 가지고 온 거예요. 2020년대 정도부터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운영권과 부동산에 대한 그 지분이 조금씩 별개로 나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정말 라스베가스 메인스트립에는 엄청나게 많은 호텔이 들어서 있구나. 특히 90년대에 정말 많은 호텔이 들어섰고 MGM과 시저스가 이 두 그룹이 라스베가스에 엄청난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 거대 자본이구나 정도는 이해가 가시죠. 근데 그렇다고 2000년대 새로운 호텔이 오픈을 안 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모폴리탄 호텔도 2010년에 오픈한 호텔이잖아요. 라스베가스는요, 지금도 새로운 신상 호텔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고요. 또 과거에 오래된 호텔들도 계속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묵었던 최악의 호텔에 현재 새로운 호텔을 지으려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라스베가스는 그냥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있는 도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최근에 지어진 호텔을 조금 봤는데요. 메인스트립과는 약간 떨어져 있지만 2025년에 완공될 더 하드락 호텔 앤 카지노랑 누안스 라스베가스가 지금 지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가장 최근에 지어진 호텔은 4성급 호텔인 듀랑고로 지난해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대신 여기는 스트립이랑 조금 떨어져 있어서 여기 가시려면 아마 렌트하시는 게 여러모로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리노베이션도 진행을 계속하고 있어요. 벨리스 호텔을 시저스 엔터테인먼트가 리노베이션 하면서 홀슈스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작년에 스트립의 북쪽에 있는 파운테인블로우 라스베가스도 오픈을 했습니다. 완공하는 데만 무려 23년이 걸린 호텔입니다. 중간에 주인이 바뀌고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굉장한 우여곡절 끝에 완공된 호텔입니다. 근데 그 규모가 정말 크고 위치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스트립 북쪽에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리조트 월드. 또 2021년에 지어졌고요. 이 리조트 월드는 말레이시아 겐팅 그룹이 소유한 호텔로 건물은 하나인데요. 힐튼 브랜드 3개로 나눠져 있는 호텔입니다. 힐튼이랑 콜레드, 크락포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9년에도 사하라라는 호텔이 완전히 공사를 다시 해서 거의 새로 지은 것처럼 엄청난 돈을 들여서 2019년에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1952년에 지어졌던 사하라 호텔인데 2억 달러를 들여서 공사를 해서 다시 오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2018년에도 MGM 리조트에서 몬테카를로 호텔을 리노베이션 하면서 파크 MGM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런 것처럼 라스베가스는요, 정말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의 내용을 살짝 요약하자면 라스베가스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었지만 철도가 이어지면서 그 역으로서 성장을 하다가 1931년에 법을 제정하면서 가장 빠른 이혼이 가능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됐고 도박이 합법화된 도시였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플러스 후버댐 건설로 인해서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왔다. 그러면서 마피아의 검은 자본도 흘러들었다. 벅시 시걸이 지은 호텔 플라밍고가 대표 사례다. 이때부터 카지노를 가진 호텔이 들어섰지만 한탕 즐기고 가는 도박도시 느낌이 강했다. 그 이후에 하워드 휴즈가 등장을 하면서 조금 더 세련된 면모를 갖추다가 스티브 윈이 등장한 1990년대부터 정말 볼거리를 가득 가지고 있는 현재 호텔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 굉장히 많은 인수합병이 발생을 하면서 현재는 MGM과 시저스가 두 개의 큰 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두 그룹이 관리하고 있는 호텔 외에도 굉장히 많은 호텔들이 새로 들어서고 있고 리노베이션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이거는 조금 약간 웃긴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라스베가스 스트립이요. 사실은 라스베가스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는 패러다이스라고 부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이 카지노, 도박, 갬블링에서 나온 텍스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쌓여 지금도 사실은 라스베가스란 도시 안에 있는 곳이 아니라 패러다이스라는 별도의 별칭이 붙은 지역이에요. 근데 편의상 많이들 패러다이스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라스베가스 스트립이라고 불러서 저도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알아두면 좋은 깨알 상식이에요.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오케이, 라스베가스 이렇게 생겼구나, 알겠어. 근데 그래서 어디 가라고? 나 어디 가라고? 그 궁금증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 Stay in this moment, never think about going. Won't you stay with me for a little while?